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7주차 2교시 사업계획서 사업타당성 분석 공부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예요. 사업타당성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업타당성 분석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장성 분석, 기술성 분석, 생산성 분석, 경제성 분석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사업 타당성 분석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사업 타당성이에요.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은 사업 이전에 성공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성, 기술성, 생산성, 경제성, 채산성 등 사업 정보를 수집하고 추정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가 사업 타당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업자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성공 가능성을 미리 추정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성공 가능성을 미리 추정해 보는 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사업 타당성 분석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성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하게 되려면 시장 분석 많이 해요. 즉 시장이 얼마나 넓으냐 라고 살펴보는 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아마 마케팅 수업 시간에 아마 시장성 분석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예비 창업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서 소위 예측을 하고 시장 조사를 실시하겠죠. 여러분이 떡볶이 장사라든가 호떡 장수, 군고구마 장수 하게 되면 제품을 파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커피숍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산업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수요 예측, 시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구에게 얼마나 판매할 수 있는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또 타겟팅이 누구냐 그겁니다. 뭐 커피숍이야 뭐 요즘에 중고등학생도 커피숍 출입해서 빵 먹더라고요. 케이크 먹더라고요. 뭐 우유 먹나요? 커피는 안 먹고 뭘 먹나요? 어쨌건 연령대는 뭐 중고등학생부터 해가지고 제한이 없죠. 네, 80대까지도 커피숍 오니까요. 떡볶이 주로 중고등학생 대상이겠죠. 타겟팅이 누구냐? 얼마나 판매할 수 있겠니? 라는 것이고, 시장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 또는 컨설팅 업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시장성 분석은 시장 규모와 시장의 전망, 판매 계획, 판매 전략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느냐? 목표 고객, 타겟팅, 연령층이 어디냐? 시장을 또 세분화시켜야 되겠죠.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나? 돈이 없어도 괜찮은 건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연령층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객관적인 시장 예측해야 되겠죠. 시장 예측인데 그냥 주관적으로 좋을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의 성장성 또 시장의 수익성 같이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판매 계획과 전략은 어떻게 하나요? 자사의 시장 점유율 상승을 위해서 경쟁사의 판매 제품과 전략을 수집하고 경쟁 우위 요인을 찾아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경쟁사는 어디 가나 있어요. 여러분 주위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위 보면은
여우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죠. 늑대 같은 친구들도 있고요. 다 경쟁사 라고 하겠습니다. 기술성 분석이에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소요 비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겠죠. 얼마만큼의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기술을 또 습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커피숍, 바리스타 기술 필요하죠. 소요 비용도 물론 필요합니다. 떡볶이 기술 필요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경쟁사나 자사 제품의 객관적인 기술 및 품질 수준과 원가 등을 분석해야 되겠죠. 지피지기, 나의 기술과 나의 품질, 나의 원가도 필요하겠으나 경쟁업체, 경쟁사의 기술, 품질, 원가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능력이나 경쟁사와 제품 차별화를 시도할 능력이 있는지 미리 분석해야 되는 거겠죠. 내 기술, 바리스타 내 기술이 앞으로 계속 얼마만큼 더 발전할 수 있을 건지, 카페를 라떼를 시키게 되면 하트 모양, 낙엽잎 모양 등등등 내가 얼마큼 잘 만들 수 있는지. 옆에 있는 경쟁업체 갔더니 하트가 쌍으로 나와요. 하트가 2개가 짝짝 나와요. 이렇게. 나는 3개 도전해야 되는 거겠죠. 클로바 모양도 나와야 되는 거겠죠. 기술성 분석은 자사에 맞는 적절한 기술을 채택하고 기존 기술과 연계해 가지고 효율적인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술은 계속 연마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생산성 분석이에요. 공장 및 사무실 입지 선정과 인력 확보, 재료 수급과 판매 시장, 근접 용이성, 도로, 통신, 상수도 등 주변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커피숍을 하려고 했더니 앞서 얘기했지만 역세권 좋죠. 대로변이 있어가지고 유동 인구가 많다? 좋은 거죠. 주변에 경쟁업체가 많지 않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변이라면 반경 100m 이내 커피숍이 나밖에 없다.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공대생 아름이, 즉 공대 내 여학생은 나밖에 없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요, 주변에 식당이 많아요. 밥 먹고 와서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거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동일 산업 내 시설 투자 대비 생산 능력을 파악하고 대체 생산 방식을 선정하여 자사에 맞는 적절한 생산 계획을 추정을 해야 되겠죠. 제조 원가 추정을 위해서 제조 원가를 파악하고 단위당 판매가에서 또한 이익을 추정하여 재료비 변동에 따른 대응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겠죠. 생산성 분석이에요. 얼마나 내가 생산을 잘할 수 있을까? 남보다 원가를 저비용으로 저렴하게 고품질의 맛있는 커피를 나는 만들 수 있겠는가? 그 만족도는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만족하는 것이겠죠. 가끔 커피숍 가면 어떤 분들은 제가 라떼를 주로 잘 먹어요. 그 라떼를 가끔 시키면 물론 뜨거운 핫입니다. 뜨거운 라떼를 시키면 하트 모양도 예쁜 게 주는 분도 있으나 어떤 분들은 하다가 망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왕이면 하트 해주세요.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량 및 금액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되는 거겠죠.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을 객관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경제성을 분석해야 되겠죠. 우리가 경제성, 효율성 많이 나와요.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올리는 게 경제성이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싼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싼 게 빚이죠. 네, 그렇다고 좋은 게, 비싼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가격이 같으면 디자인과 품질이 좋은 거, 디자인과 품질이 비슷하면 가격이 저렴한 거, 이런 게 경제성이죠. 앞서 얘기했지만 둘 다 잘생겼으면 돈 많은 놈, 공부 잘하는 놈 낫겠죠? 돈 많고 둘 다 잘생겼으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패스, 통과. 소요 예산을 추정하고 자금 조달 능력이나 예상 매출액, 손익분기점 등을 미리 수립하는 데 필요한 분석이다. 뭐가?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설 투자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 사무실, 창고, 기계설비, 차량, 보조금 등을 미리 파악해야 되는 거겠죠. 커피숍 하려고 그래요. 인테리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그리고 커피숍 만들려면 커피 메이커. 글쎄요, 저도 가끔 커피숍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물론 중고는 뭐 한 500만 원이면 사겠더라고요. 뭐 2, 3천만 원 들고 냉장고도 필요합니까? 있을까요? 커피 같은 거 원두 사오면 냉장 보관해야 되겠죠? 가끔 케이크, 뭐 프림 같은 것도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죠? 냉장고가 필요하겠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진열장도 필요하겠죠? 거기 케이크, 가끔 커피만 파는 것보다 간단한 뭐 먹을 수 있는 빵 조각도 만들면 좋겠죠? 가끔 저는 밤빵 많이 사 먹어요. 우리 동네 가면 밤빵 사 먹습니다. 그런 거 등등 간판 해야 되겠죠. 또 가끔 배달도 요즘은 배달도 많이 하니까 오토바이 한 대 정도? 네. 그런 거 파악하라 그런 얘기예요. 사전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운영 자금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네. 경제성 파악을 위해서 현금 흐름과 순현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법, 회수기간법 등 투자 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 공부했었어요. 이런 거 다 할 줄 안 다음에 사업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나 사업 무섭게 창업하게 되면 사업은 하는데 내가 벌고 있는 건지 손해를 보고 있는 건지 방향이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열심히 강의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손익분기점을 산출해 가지고 리스크 분석을 수시로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달 얼만큼 팔았고 매출액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만데 각가지 비용 다 빼고 나면 내가 벌었는지 손해 벌었는지 이익인지 손실 났는지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험을 점점점 줄여 나가야 되는 거겠죠. 이제 다섯 번째 생산성 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후에는 수익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사업 성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제품 원가, 생산 및 마케팅 비용, 판매 가격, 이익률 등을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익률 몇 퍼센트를 할 것인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빌려왔는데 3%면 내가 이익률은 최소한 5% 이상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야 나도 먹고 사는 거니까요. 제품 원가 파악을 위해서는 인건비, 재료비, 제조 경비 등을 산출해야 되는 거겠죠. 모든 걸 하다 보니까요, 다 제조 원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산관리적인 차원이나 모든 게 보면 다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관리적인 차원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업, 사업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완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판매가 산정을 위해서는 고가, 중가, 저가 정책, 즉 나는 고가 정책을 펼칠 거야, 나는 중가야, 나는 저가 정책을 펼칠 거야 라고 결정하고 경쟁 제품의 가격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 커피숍 할 거야, 스타벅스 해가지고 고가 정책으로 나갈 거야, 난 이디야 해가지고 저가 정책으로 하게 될 거야, 나는
테이크아웃 위주로 해가지고 완전히 초저가로 나갈 거야. 뭐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 백다방은 저가 정책으로 나가고 있고요. 스타벅스라든가 뭐 투썸이라든가 탐앤탐스, 엔젤너스는 고가 정책이겠죠. 그러면 이데아는 중가로 봐야 되겠네요. 이데아는 중가, 백다방은 저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경영학은 실전이요, 실무. 네, 그래서 현재 있는 커피숍 제가 소개를 드린 거예요. 마진율은 매출액에 대한 수익률이고요. 목표 마진율과 실제 마진율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거겠죠. 나는 내가 되게 예쁘고 되게 잘생겼는데 왜 밖에 나가면 인기가 없을까? 파악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채산성 분석을 위해서는 경쟁사와 비교하여 자사의 경쟁 우위 요인을 파악하고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야 되는 거겠죠. 나는 되게 잘생겼는데 왜 나가면 인기가 없을까? 그럼 나의 강점, 나의 약점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나의 우수성이 무엇인지, 나의 매력이 무엇인지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자사의 신제품 개발 능력과 향후 시장 전망도 추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항상 모든 건 예측의 예측. 예측을 잘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모든 돈 버는 거에 대한 기본은 예측, 전망. 예측과 전망을 잘하면 돈 벌어요. 매주 번호 6개만 예측 잘하면 매주 10억 이상 여러분 벌 수가 있어요. 예측 전망 잘하면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 수 있고요. 또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어요. 돈 버는 가장 기본은 예측과 전망입니다. 예측과 전망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제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경영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사회 문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다방면적인 박식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바리스타로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예측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제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공부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준비 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업 타당성이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시고요. 준비 기간을 단축을 시켜야 되는 거겠죠? 준비 기간이 하세월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타당 분석이 딱 이루어지면 그만큼 준비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게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분석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경영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20여 년 살면서 시행착오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좀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괜히 내가 먼저 접근해 가지고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의 진행 과정을 사전에 준비하여 성공 확률을 높이고 필요한 정보나 지식 등을 파악하는데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구나 라고 또한 보는 것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제품 2차 산업, 물건이 있는 거예요. 떡볶이는 제품이죠. 군고구마, 네, 제품이죠. 서비스, 커피숍은 아마 물론 커피라는 제품이 있긴 하나 우리가 이런 서비스 산업으로 많이 보죠. 시장성, 경제성, 기술성, 채산성 등을 분석해 가지고 사업에 나아갈 방향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뭐든지 목적과 필요성은 항상 중요해요. 내가 오늘 화장을 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고 필요성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거겠죠. 그게 이미 묵시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화장을 하고 있겠죠.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그 목적과 여러분들은 그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업 타당성 및 각종 제안서, 자료, 실전적인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교시 때 스와트 분석 공부했었죠? 그 사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 스트렝스, 강점이에요, 강점. W, 위크니스, 나의 약점. 사람은 강점 있고 약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O, opportunity, 기회. T, threat, 위협. 발음이 안 좋아도 전달은 됐습니다. SWOT, 그걸 분석이라고 그래. 나의 강점, 나의 약점, 앞으로 나는 기회가 있을 것인지, 나에 대한 어떤 위협이 있을 것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강점은요, 나의 강점, 우리 사업의 강점, 우수한 지필 증가, 강사진, 자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뭔가 컨설팅입니까? 네, 수업 관련 컨설팅 사업 하는가 봅니다. 입시 관련 컨설팅 사업 학원을 만드는가 봐요. 이것도 역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허락받고 다 가져왔어요. 우수 집필진, 강사진, 자문인력 보유하고 있어요. 강점입니다. 직영지사를 활용한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영점도 있고요. 전국 각지의 각 지사도 있습니다. 전국에 지사도 있는데 지사 중에는 직영점도 있고 등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고 있어요. 즉 마케팅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학원은 품질 만족도 1위고요. 브랜드 인지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다스라는 옛날 논술학원을 우리 애들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논술학원으로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논술학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홍보 아니에요. 그래서 차 태워가지고 제 차로 태워놔서 열심히 마이다스 학원인지 뭔지가 기억나는데 열심히 제가 운반을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왜?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간 거죠. 우리의 약점, 수능 난이도 높아질 전망, 즉 심화, 선택 과목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될 것 같아요. 우리는 평범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깊어질 것 같아서 우리는 평소에 평범하게 가르치는데 그게 약점이군요. 공교육 불신 증폭 및 장애교육의 과열 양상 지속되는 거, 이런 문제가 약점인가 봐요. 학원 및 과외시장의 소비자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것도 뭐 약점인 것 같습니다. 기회는 뭘까요? 기회. 안정적 성장 산업입니다. IMF 하에서도 교육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육비는 끊임없이 증가되지 않겠나요?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학원 사업인지 논술 사업인지 비슷한 것 같죠? 연평균 11%대 성장성 유지를 할 걸로 보고 있어요. 7차 교육과정 시행으로 사교육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높아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대학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이해가 좀 빠르시죠? 온라인 위협이다, 위협. 온라인 학원의 고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충 수업, 부활 조치에 따른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유학생 36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자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공부해가지고 국내로 진출해야 되는데, 국내 대학 가야 되는데 해외로 유학을 이만큼 많이 가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드나 봐요. 그래서 우리 사업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그 선배들한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의 강점, 나의 약점,
장점, 나의 기회, 나의 유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그 자기소개서 쓰듯이 한번 써보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잘 써왔더군요. 쓰면서 자신을 파악하는 거죠. 지피지기, 나 자신을 알라 한번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쟁업체 분석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경쟁업체 분석도 잘 해봐야 되는 거겠죠. 지피지기, 나만 오늘 화장빨 잘 받으면 뭐 하겠어요? 친구를 봤더니 옷도 화려하고 화장빨 오늘 더 죽여주는 것 같아요. 상대적이죠? 자사 제품은 타사 대비 저렴한 보급형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저 가격이지만 주얼리 디자인 세공에 전문 디자이너 투입하고 있고 고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우리 회사 제품이에요. 근데 경쟁업체 땡땡땡 코리아를 봤더니 국내 주얼리 점유율 1위 업체로 맞춤형 주얼리를 선보이고 있어요. 우와. 투자 대비 순이익 저하로 국외 진출 및 타겟책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시장이 포화 상태니까 이제는 해외로 수출하려고 진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 분석해 봤습니다. 땡땡 산업의 분석입니다. 국내 주얼리 가공 판매 업체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업체예요. 최근 디자인 퀄리티 향상을 위한 주얼리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했군요. 이와 같이 경쟁 업체에 대한 파악감을 쭉 해보았습니다. 우리 회사 소비자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장 점유율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향후 해외 시장 공략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땡땡땡 코리아 봤더니 국내 주얼리 제조 및 유통 점유율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완제품 시장 확대 계획을 있다라고 되어 있군요. 땡땡 산업을 봤더니 국내 주얼리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품 홍보 및 판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디자인 공모전 출품해가지고요. 뭔가 해외로 진출 방안 또 홍보 효과도 노려보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환경마커 인증 획득,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할 계획으로 있고요. 국내 관련 전시, 박람회 꼭 참가할 겁니다.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 등록하고요. SNS를 활용한 상품 소개 페이지 제작할 거예요. 온라인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거예요. 라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요, 고객의 요구와 온라인 활성화를 통한 고객과 회사 간의 상호 이윤 창출해 나갈 겁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금 잡음이 들렸죠? 옆에 고양이가요, 제 책장 위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떨어뜨리는데 제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군요. 또 20대, 30대 소비자층을 겨냥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터넷으로 기반을 다지고요. 향후 제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녹음하는데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6마리 있습니다. 다 길고양이들이에요. 네, 예뻐요. 사업 분석한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또 어떻게 사업 분석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폼푸드예요. 네, 폼푸드. 제품의 특성, 합리적인 사업 전략, 소비자 니즈, 자원의 관리 및 개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특성을 쭉 살펴봤더니 최초 시장 진입자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요, 네, 원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출처 다 예스폼이에요. 네, 출처를 제가 안 적어놨는데 지금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스폼하고요. 허락받고 한 거예요.
네, 출처를 밝혀주면 네, 괜찮다고 해서 직접 이 자료들은 예스폼으로부터 제가 직접 받은 자료들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최초 시장 진입자 우위, 최초의 다이어트 전문 도시락으로서의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지속적인 메뉴 개발 및 회원제 관리를 통한 선점 효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니즈, 다이어트 도시락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소비자 니즈가 증가하고 있고요. 학교 주변 점포 및 지속적 홍보를 통한 소비자 니즈 확보 및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이제 합리적인 사업 전략, 사업 초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오프라인 홍보 활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중기 이후에는 프랜차이징으로서의 사업을 확장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자원의 관리 및 개발에요. 다양하고 전문적인 메뉴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제 실시를 통해서 소비자 개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사업 타당성 분석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예스폼 네, 제시했어요. 부서명이 무엇이고요? 작성한 부서명, 작성자, 날짜 이렇게 쭉 적어봐야 되는 거겠죠. 첫 번째 항목을 봤더니 국내외 시장 규모 및 특성 쭉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수출입 현황을 포함하여 현재 및 향후 3년간의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쭉 기입해야 되는 거겠죠.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타당성이고 네, 정확하게 우리가 기입을 해야 됩니다. 국내외 시장 규모 특성 쭉 살펴봤고요. 이어서 국내 주요 수요처 현황도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기재를 해야 되겠죠. 보니까요. 수요처명, 주 생산품, 수요량, 소재지, 전화번호도 기입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세하게 기입해야 되겠죠. 에러가 생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국내 동종업계 현황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유사 품목의 개발, 또 사업화 현황 및 경쟁회사 현황 등등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제가 커피숍을 내고 싶은데 뭐 주변에 있는 건물마다 커피숍이 다 있어요. 스타벅스가 있죠. 투썸이 있죠. 탐앤탐스가 있죠. 엔젤리너가스가 있죠. 다 있어요. 이디야도 또 말해줘도 뭐 서운하지 않게 생각하겠죠? 있어요. 우리 동네는 동네 수준이 좀 낮은가요? 착한 커피도 있고 뭐 위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좀 네. 저가 정책, 중가 정책을 펼치는 곳인가요? 뭐 다양하게 있는데 내가 나의 브랜드, 나의 개인 브랜드로 최정일 커피숍 내면은 경쟁이 될까요? 뭐로 해야 될까요? 진짜 고급화로 나가야 될까요? 한 잔에 10,000원으로 해가지고 될까요? 맛으로 승부를 걸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저가 정책 한 잔에 1,000원 저가 정책으로 하면 될까요? 뭐 뭔가 있겠죠. 근데 세상 살면서 가장 피곤한 게 경쟁자, 경쟁 업체가 많다는 게 가장 피곤한 거겠죠. 주변을 둘러봤더니 왜 이렇게 예쁜 여우들이 많은지 네, 잘생긴 늑대가 많은 게 가장 피곤한 거 아닌가요? 가격 경쟁력 물론 학생이니까 왜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어? 그게 경쟁이겠네요. 가격 경쟁력, 제조 원가 및 주요 경쟁 제품과의 비교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가격 경쟁력. 그렇죠? 제조 원가 대비 얼마로 팔 것인가? 옆에 업체들 보니까 커피가 얼마인지 또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내가 과연 승부가 되겠는지 역시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파악해요? 거울을 바라보면 되죠. 거울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사업 타당성 분석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출처 예스폼 네, 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및 각종 제안서 자료인데요.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상담 결과 통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 내용인가요? 내가 이제 상담을 했어요. 상담자가 무엇인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 수, 주소도 적어야 되고요. 연락처 적어야 되겠죠. 쭉 적어놨습니다. 예비 창업 현황, 업체명도 했고요. 업종이 서비스업, 커피 업종 이렇게 적나요? 주품목 커피, 창업 예정지, 장소, 안양시, 만안구, 학교 이름 빼겠습니다. 네. 창업 예정지, 예상 종업원 수, 총 투자 규모, 낱낱이 기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창업자의 사업 능력, 그 다음에 재무 능력, 시장성, 그 다음에 기타, 상담 결과, 창업자의 사업 능력 쭉 들어보고 우리가 제출한 사업 타당성을 보면서 평가해 준 거예요. 창업자 사업 능력 평가 1, 2, 3를 평가하겠죠. 사업 능력. 게다가 평가는 상이다, 중이다, 하다 이렇게 평가 내린 거겠죠. 종합해 가지고 상중하니까 중 이런 식으로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더스탠드? 재무 능력을 쭉 봤더니 재무 능력 첫 번째 어떻고 두 번째 어떻고 조달 능력 어떻고 관리 능력 어떻고 재무 관련 기본 지식 가지고 있는지 쭉 보겠죠. 상, 저한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상상상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재무 관련 교육 많이 받았죠? 상상상, 평가도 상상상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녹화 도중에 이렇게 전화가 오는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성에 대해서 역세권이 있고요. 주변에 상권이 많이 있고요. 주택단지가 많이 있고요. 등등등 이렇게 쭉 우리가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좋아요. 주변에 상권이 많아요. 많아요. 유동인구 많아요. 많아요. 이런 거, 경쟁업체 이렇게 쭉 작성해야 되는 거겠죠? 거기다 평가, 상,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기타 내부 사용들. 따라서 상담 결과 총평, 괜찮아요. 90입니다. 상기와 같이 창업 상담을 실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누구 기아에게 상담사 누구누구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역시 출처는 예스폼으로부터 우리가 출처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와 같이 오늘은 사업 타당성 1교시 때 사업 계획서 공부했고요. 2교시 때 사업 타당성 작성하는 방법, 사업 타당성 분석 사례, 그리고 개념과 필요성 쭉 살펴봤고요. 그 내용들도 쭉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타당성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금융업체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겠죠. 사업 타당성 쭉 살펴봤더니 이러이러 해가지고 보니까 너희들은 상이야. 네. 투자해도 괜찮겠어요? 라고 상담사가 오케이 도장을 빵 찍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오늘 배운 거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교시 때 35분 걸렸고요. 지금 2교시 때 지금 약 39분이니까 한 1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1분 정도 제가 빨리 오늘은 여러분께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다음 주 중간고사니까요.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